자,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자, 볼까요? 용익 물건의 특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용익 물건이에요. 4번, 1번에 4번 보면요. 지상권이나, 옳은 거 볼게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는 간접 점유권이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남의 땅을 빌려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임대계약이 끝나면, 지상권 계약이 끝나면 전세권 돌려받을 설정자들을 임대인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목적만한 청원이 있다면 언젠가 임대계약이 끝나는 날,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 지상계약이 돌려받을 설정자들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 것이다. 이거 맞는 질문이죠? 정답 4번이에요. 그런데 1번 좀 왜 틀렸나 볼까요? 지상권과, 1번 보세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사용 목적과 내용에 제한이 없지만, 뭐 때문에 틀렸어요, 이미? 지상권은 목적 제한이 있어요. 남의 땅 막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의 건축물을, 공작물을,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따라서 지상권 설정 늦게 할 때 목적 명확히 적어줘야 돼요. 건축물, 공작물, 수목. 그 목적에 따라서 최단 기간이 달라져요. 또 30년, 15년. 지상권은 목적 제한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역권은 왜 남의 땅 쓰려고 그러니? 왜 승력 승계하려고 그러니? 목적 제한이 없다. 통행이 되든 용수, 물을 쓰든 관망이 되든 자기 부자 무엇이든 좋다. 지역권은 목적 제한이 없지만 지상 목적 제한이 있다. 이미 틀렸어요.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2번 중 왜 틀렸을까요? 지상권, 전세권 및 지역권은 용익권자 독점적으로 뭐 때문에? 지역권은 공동이용권이에요. 아, 지상권, 전세권은 맞아요. 독점적 권리야. 이건 공동이용권이야. 같이 쓰는 권리야. 그래서 틀린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들, 지금 이런 문제들, 1번 같은 문제, 이 정도 문제들 수준이 한 7문제쯤 주는데 이런 것들 잘 틀려 사람들이 오히려 적당히 어려우면 또 잘 맞춰. 이 다음에 적당히 길면 이런 것도 틀려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기초가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쉬운 문제를 맞히는 것이 붙는 게임이지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붙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답 4번이다. 이번에 우리가 법정지상권 얘기는 뭐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어쨌든 잘못된 것은 정답 5번인데 5번 보세요. 관습법상 잘 봐보세요. 다른 게 어떤지 몰라도 5번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그에 관한 등기가 없으면 대지 소유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관세법정지상권이건 3회 법정지상권이건 법정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언제 등기하라는 거야? 뭘 처분하려면 그 건물을 처분할 때는 지상권 등기에 처분하는 거지 지상권 등기하지 않아도 토지 소유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지. 등기 안 하면 대지 소유자 대항 못하면 철거라는 얘기잖아. 등기 안 하면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단 지상물을 처분할 때는 등기에 처분하는 것 뿐이지 지상권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죠. 이건 틀렸네. 그럼 4번에 뭐야 이거 4번에 판례에 의하면 대지와 지상 건물이 4번 얘기 나 읽기만 할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판례에 의하면 대지와 지상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동인이었다가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 달리게 되었다. 왜? 매매를 또 어떻게 매매한 거예요? 왜 달라지게? 토지건물 소유자가 둘 중에 하나만 매매한 거지. 달라졌을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위에 관세법정에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철거하는 특약이 없다. 특약이 있다면 특약대로 가는 거고 없을 때만. 그렇지 맞는 지문이죠. 3번에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왜 틀렸나요? 2번은 건물 전세권에만 최단기 제한이 있지 토지 전세권은 최단기 제한이 없어요. 최단기 1년 어디에만 있는 거다? 건물에만 있는 거다. 토지 전세권 최단기 제한이 없다. 몇 번 얘기한 거예요? 틀렸네. 3번에 이 전세권자에게는 갱신 청구권 인정된다. 다시 갱신해달라. 맞아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 배울 때 갱신 청구권이란 말은 몇 군데 있나요?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 다시 한번 갱신해 주세요라는 갱신 청구권 몇 군데 있나요? 몇 군데? 이 자존심 때문에 대답을 안 해.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3군데 있어요. 갱신 청구권. 어디 있나요? 자, 갱신 청구권 다시 갱신해달라. 응?
지상권에 있어요. 지상권. 토지 임대차에 있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세 군데 말고 갱신권 없어요. 법정 갱신은 있지. 그럼 주택 임대차에 갱신권이 있어 없어요? 갱신권이 있다면 2년계 끝나는 날 갱신을 청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히 거절할 수 없다면 4년 살지 누가 2년 만에 이사 나와. 없으니까 2년 만에 나오는 거지. 갱신권 없어요. 갱신권 제도는 딱 세 군데 있어. 지상권, 토지임대차, 상가보호법. 세 군데 말고는 갱신권 제도 없어요. 많을 거 같아. 세 군데밖에 없어요. 당연히 전세권이 없지. 갱신권 제도 없지. 응? 지상권, 토지임대차, 상가임대차. 세 군데밖에 없어요. 갱신권. 네, 그런 얘기들. 좋아요. 4번은 내가 풀지 않을게요. 4번은 가담법 문제. 민사특별 문제인데 요즘 시험 문제들이 그전에는 작년의 특징이야. 순서대로 나왔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민청 끝나면 민청도 의사표기 끝나면 대리기는 무효취소 끝나면 이렇게 교과 순서대로 출제를 했었어요. 한 3, 4년은. 근데 작년부터 좀 바뀌었어 또 작년에. 순서대로 출제하되 유사한 건 같이 갖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임대차 문제가 나오면 임대차에 민법상 임대차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같이 그냥 묶어버려서 중간에 집어넣어버리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잖아요. 가담법이 어디서 문제예요? 가담법이. 여기서 문제 되잖아. 그러면 저당권 파트에 가담법 문제 같이 집어넣어버리고 등기 문제, 실명등기법. 명의사 금자 실명법은 부동산 물권은 등기 파트 있잖아요. 물권 서른 파트. 거기다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유사한 걸 같이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리다 보니까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조금씩.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 입장 내가 아니 여러분들 못한다 보고 민법을 나보다 못한다 보고 잘하는 사람 입장 볼 때는 훨씬 편해요. 같은 거 쫙 풀어버리는 거 같이 그냥 쫙 풀어버리는 거야. 이거 맞으니까. 그럼 뭐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더 풀기 쉬운데 공부 어설프면요. 헷갈리는 거야. 이게 왜 여기 나오는 거야? 이게 왜? 순서는 또 알아요, 순서는. 순서 바뀌면 또 헷갈려. 아니 왜 실명법이 왜 12번에 나와? 이게 갑자기 2, 3자 명의타기 이러면 또 사람 낯설어 버려요. 근데 그렇게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도 그렇게 나올 확률이 커요. 이렇게 같은 거 묶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 4번 문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작년 기출 문제예요, 이거. 4번이요. 자, 5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다시 복습 안 했으니까 내가 안 할게요. 이번에는 가담법, 실명법 다 할 거예요. 5번에.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묻고시오. 일단 지문이 길면 부담스러워. 기억해 볼까요? 기억에.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는데 채권자 을의 착오로 채무자를 병으로 해서 갑소유 부동산에 저당 등기를 했어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채무자로 등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보세요. 잘 봐보세요. 네, 자 보세요. 채무자가 아닌 자도 저당 설정단 될 수 있어요. 잡힐 수 있어요. 채무자 홍남기가 은행에서 돈 빌리고 땅을 우리 아버지 땅을 잡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저당 설정자야.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닌 자도 저당 설정 될 수 있어. 근데 채무자 홍남기 채무자야. 돈 내가 빌렸어 은행에서. 5억 빌리고 이자 얼마 주기라고. 근데 홍남기 이름이라 채무자 기재 안 돼 있고 채무자를 친구 이름을 적어놨어. 여기다가. 이거 무효예요. 채무자 아닌 자를 채무자로 기재한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걔 돈 빌린 적 없잖아. 돈 빌린 적 없으면 걔 돈 갚을 필요 없잖아요. 돈 빌린 채무자만이 채무자로 기재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채무자란 말랑 저당 설정자란 말을 혼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 잡히는 사람은요. 채무자 아닌 자도 저 설정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채무자 아닌 자를 채무자라는 거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만이 채무자로 기재돼야 돼 등기부에. 이해되시죠? 네. 돈을 홍남기가 빌려 쓰고 홍남 채무자인데 채무자는 안에 우리 아버지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채무자 아닌 자를 채무자로 기재한 거는 무효예요. 근데 채무자 아닌 자도 저당 설정자는 될 수 있어요. 잡히는 사람은 될 수 있어. 이해되시죠? 무효예요. 이거 틀렸어요. 기억. 이번에 어려운 지문들이에요. 이 정도만 되면 다 75점, 80점 들어가는 문제예요. 80점짜리 문제죠. 이번에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한 후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 양도하고 그러니까 채권의 실적 기속이 누구야? 병에서 넘어왔죠. 병한테 양도하고 채무자 갑의 동의로도 병명의로 저당을 설정해 주었다면 이 저당권이 유효하다.
자, 말이 채권자, 채무자, 3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됐고 동의 내지 승낙이 됐고 채권의 실질적 기속이 누구예요? 3자 병이라면 3자 명의 저당 등기도 유효하다. 맞아 틀려요? 지웠네? 여기 있었는데 항상 요 질문 주의하셔야 돼.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다 어려운 질문. 이 정도 문제를 잘 맞히면 다 8점 넘어요. 그런 다음에 디귿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디귿 하나만. 부동산 매수인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아직 안 내서 매수인 갑이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매도인 을을 채무자로 하고 그의 승낙을 얻어 병이 매매 부동산의 저당을 설정받은 이게 아까 그 얘기랑 마찬가지야. 원래는 채권자 아니자 채권자로 등재하면 안 되잖아. 근데 합의가 되었다면 2차로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에요. 니을은 몰라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요. 지금 니을 지금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그러면 기역 니은만 기억하세요. 기역은 틀린 거. 채무자 아닌 자를 채무자로 저당 잡으면 안 된다. 채무자 아닌 사람은 이름 적으면 안 된다. 모든 저당 등기에 반드시 기다릴 게 두 가지예요. 이거 빠진 저당 등기 없어요. 모든 저당 등기 피담보 채권액. 원금이 얼마라는 거. 이게 근저당 채권 최고액. 일반 저당이는 피담보 채권액, 원금. 그리고 채무자가 누구라는 거. 근데 채무자 다른 사람 적으면 안 돼, 그거. 그럼 무효다. 유효하다. 틀렸어. 그런 다음에 니은번처럼 원래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채무자, 채권 3자 간에 합의가 있었고 채권 실적 기속이 3자라 인정되면 채권자의 3자명의 저당 등기도 유효하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요거는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깜빡하고 딴 일 때문에 내가 이거를 떨려 왔더니 우리 원장님이 그럼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뽑아보세요. 아무거나. 그랬더니 잘 뽑으셨는데 요거만 좀 너무 어려운 걸 뽑으셨네. 네. 그러신 거예요. 내가 뽑으면 내가 이렇게 어렵진 않지. 자, 그러고 요번 일요일 날은 판례 특강을 할 건데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하나요? 난 요번인 줄 알았네. 다음 주구나. 다행이다. 판례 특강 할 건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너무 두꺼워요. 판례집이 350페이지, 450페이지면 한 권이다, 한 권. 민법 공부 따로 해야 돼. 너무 시간 잡아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판례 특강 통해서 90점, 100점 맞자는 거 아니고 한 과목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너무 두꺼우면 양을 늘려주면 안 돼. 그렇죠? 양을 줄여줘야죠. 그래서 굉장히 줄여서 할 거예요. 제가 얇은 판례집은 제가 EBS에서 쓴 책인데 한 150페이지밖에 안 돼요. 150페이지밖에 안 돼. 글씨도 작아. 글씨 빽빽한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안다는 전자에 요약 정리해서 양을 줄여줄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판례만 봐도 어려워요. 너무 많아. 교과서에도 너무 자세한 거, 부동산 이중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도 넣지도 않았어. 좀 기출지문이지만 주의할 거, 간략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판례 특강을 통해서 한 10군데 정도만 다 새로 알고 또 시험이 가까워지면 그 현관평 거는 거, 그거 빨리 봐서 두세 문제 올려보자. 그런 거지. 판례집을 정시로 하려면 우리가 법대학생처럼 하려면 450페이지, 500페이지 하면 그거 한 달에도 안 돼. 의미가 없고요. 간략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군요.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